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참 그래도 주말 앞두고 이렇게 하락장은 그냥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계속 이 상태로 다음 주도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불안감도 조성이 되는 오늘이기도 했고요. 이분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NTNW 박혜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심적으로 힘들 때마다 주식 투자가 그럴 때마다 우리 위원님께 의지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토닥토닥 좀 해줘라고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토닥토닥이 가능한 장인지 궁금해요. 지금 장은 여러분들 그래도 1월달 같이 네. 급락장은 없을 거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고 지금 구간 그렇게 오고 있고 해피리면 파월 의장께서 좀 원래 긴축을 한다 했는데 더 강하게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시면 그 대신 금리 인상은 어차피 다 노출된 겁니다. 이게 다우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나스닥은 좀 약한 편이죠. 다우는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그런 누수가 나오면서 빠졌잖아요. 파월 의장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그 부분 뜻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구간은 도망갈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홀딩을 하고 있으면 힘든 장. 제가 작년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죠. 작년에는 공부하라. 올해는 매매하라. 힘든 장이 예상된다. 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힘든 장이 왔고 1월달 같이 저는 빠진 장이라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왜? 종목들이 순환매가 있고 어찌됐든 이미 삼성전자도 먼저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들어줄 때는 아니다는 거. 자동차주도 여러분들 제가 하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동차 이야기한 뒤로 올라왔죠. 이제 지금은 기아차도 240선 근처까지 왔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건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시장이 급락할 것 같으면 그냥 쭉 빠졌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LG화학도 여러분들 저점에서 올라왔고 올라오니까 당연히 좀 흔들린 게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급락장은요. 그냥 다 빠져요. 이게 어떤 장이 제일 무섭냐면요. 어느 정도 반등이 다 끝나고 올라왔을 때 이치가 저항 구간에 있을 때 급락합니다. 제가 공방에서 한번 이야기한 게 있는데 삼성전자는 작년 10월 달부터인가요? 그때 내가 6만 전자에서 8만 전자 올라갈 때 조선주는 올라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를 중장기로 홀딩하세요 한 뒤로 거기서부터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50%, 60% 가까이 올랐죠. 올라갔죠. 네. 여러분들. 네. 그런 것처럼 왜 조선주가 수주가 많이 됐고 아직 실적은 반영 안 됐지만 올라간 자체는 시장이 아직 괜찮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대신 내가 바이언 홀딩 한다면 똑같은 대용주를 갖고 있어도 바이언 홀딩하면 재미가 없겠죠. 삼성전자를 저 꼭대기 잡았어요. 10만 전자 넘어서 갈 줄 알고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재미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매하라겠고 공부하라겠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356을 깬 게 지금 안 좋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깼다는 자체는 안 좋은 겁니다. 일단 올봉 4월달 안 좋죠. 그 대신 1월달 같이 급락장은 저는 안 나올 걸 예상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 오늘 꼬리 이게 이번 주는 좋았다가 지금 오늘 안 좋죠. 보시면 주봉은 양봉이었습니다. 주가 양봉이기 때문에 꼬리를 달았어요. 근데 왜 오늘은 음봉이에요? 일봉상 음이잖아요. 이게 이어지는 거죠. 올봉이 음이란 소리는 4월달은 제가 어찌됐든 그 음봉이어도 음봉 때는 하지 말아야겠는데 저점 매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그걸 저점 매수할 때는 바꿔 말하면 주봉을 보고 주봉으로 매매했는데 올 일봉 자체가 음일 때는 안 좋은 거죠,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356을 넘어가고 안착을 해야 좋은 건데 그게 안 좋은 거고. 그리고 지금 이평선이 이제 수렴하고 있죠. 이평선은 이러고 수렴하면 이제 가든가 안 가든가 해야겠죠. 그 대신 빠져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 빠졌고 여기 횡보하다가 2번 빠졌고 3번째는 빠졌을 때는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구간은. 그래서 지금 FMC 파월 의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찌됐든 꼬리가 단단한 이유가 좋은 거. 그리고 이런 양봉 나올 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개파랑 양봉이 좋은 겁니다. 그 대신 지금 어찌됐든 356을 깨고 올라가고 깨고 했다는 소리는 그 안에도 지금 박스인데 이게 박스라는 근거입니다. 제가 그동안 작년 5월 달부터 선물 기준선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 기준을 끼고 올라갈 때 이평선 똑같이 돌파되면 지지된 것처럼 이동평선은 마찬가지 돌파되죠. 다시 지지하러 옵니다. 그게 뭐예요? 박하사탕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도 이동평균선을 생각하고 356을 정해줬죠. 근데 돌파됐으면 지지한데 오늘 깼죠. 그러면 뭔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박스라는 소리죠. 이게 예측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번 주는 좋았다가 지금 막 오늘 금요일 날 좀 안 좋지만 다음 주도 마찬가지. 어찌됐든 4월 달은 여전히 지금 음이기 때문에 안 좋죠. 그러면 이제 5월로 빨리 5월 달로 넘어간 게 좋겠죠. 우리가 어떤 주식이든 양봉 나온 주식이 그날 강하게 간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달에 양봉 나와야 강한 것처럼 그 달에 음봉이면 주가 바뀔 때 이제 거기다가 우리 같은 전문가님들이 좀 할 수 있는 게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음봉으로 빠졌을 때 지금 시장 이치가 어찌냐를 이야기한 거죠. 저는 지금은 내려오면 긍정적 저점 매수 여전히 살아있다. 그 대신 올라갈 때는 여전히 비중 축소하시라. 그리고 올라갈 때는 결코 좋은 장이 아니다가까지 이야기하면서 분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분봉 보겠습니다. 60분 보면 올라가다가 지금 안착을 못했죠. 여러분들 240선을 안착을 못했죠. 이게 240선 기준으로 지금 아니고 여기서도 60분봉에서도 지금 박스를 그리고 있죠. 이게 뭐든 마찬가지 올라가면 다시 제꼈다가 하고 그런 모양하고 있는데 60분봉도 넘어갔다가 좋을 뻔하다가 지금 안 좋게 빠졌다는 게 안 좋은 거겠죠. 30분봉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30분봉 보면 30분봉도 마찬가지죠. 올라갔다가 지금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빠졌을 때 급락. 30분봉도 우리 앵커님한테 가겠습니다. 이쪽에 240 올라갈 땐 좋았다가 깨지니까 매가리가 없죠.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파됐으면 안착.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동평균선이든 캔들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캔들 하나 팁 드리면 이동평균선 이제 이해했을 것 같고 캔들도 장대 한봉 나왔죠. 그러면 왜 눌림봉이 나오냐면 그 양봉을 기준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게 분봉에서 모양 만들어요. 그건 이제 한가할 때 언제 이제 TV에서는 시간 관계상 못 하겠지만 언제 제가 본방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양봉이 나온 주식이 저점 매수하면 수익 나고 그 양봉이 안 깨지면 전제 조건이 그렇죠? 제가 매번 이야기했잖아요. 양봉이 안 깨지면 간다. 깨지면 빠진다. 그거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올라갈 때 보면 저점을 높이면서 여기서도 올라갈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가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거기서 모양 만들어 가야 하는데 지금 안 좋은 뉴스가 푹 빠졌죠? 이게 여기 저점을 지킨가를 보시고 여전히 30분봉도 박스네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거 보시고 마지막 5분봉 보겠습니다. 5분봉도 마찬가지죠? 좋았죠? 240선 돌파하고 나서 여기 지지하고 다시 올라갔죠?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어째요? 이런 식으로 쌍봉 만들었죠? 쌍봉만 급락했죠? 햇빛은 이제 뉴스 나오면서 급락했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이미 고점을 못 넘어서 빠졌기 때문에 오늘장 안 좋았던 거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보세요. 분봉이든 일봉이든 다 똑같다는 이유가 지금 이거 올라온 것도 여기 데드크로스 맞죠? 데드크로스는 어쩐다고요? 단기는 안 좋을지 몰라도 중장기는 안 좋을지 몰라도 한 번은 들어준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온 거죠. 이게 여러분 주식도 마찬가지 제가 매번 어떻게 파냐고 계속 물어봤을 때 첫째 조건 아무것도 모른다. 제일 많이 빠진 주식이 안 좋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거를 손절하기 뭐 하니까 올라올 때 61선 기준으로 일본 기준으로 61선 기준으로 평균값을 내면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파시고 다시 저점 내려올 때 잡는 매매를 같이 하면 여러분들도 힘든 장 수익 낼 수 있고 그 대신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 빠지면 기회입니다. 오히려. 왜? 대형주들을 살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까지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뭐 사실 이제 굵직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조선주도 그랬고 LG화학도 그랬고 기아도 그랬고 진짜 앞서 말씀 주셨듯이 이런 종목들 간헐적으로 이렇게 포인트 짚어주실 때마다 참 타이밍이 다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해주실 때도 우리가 저희 이제 막 귀 기울여서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아차 한번 봐줄까요? 네, 봐봐요. 기아차도 저 보시면 지금 질문 드릴까 말까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기아차도 여러분들 네. 이쪽에서 내가 자동차 좋다고 했잖아요. 네. 봐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기서 데드만 났습니다. 근데 기아차는 그냥 이렇게 박스 그리다 빠졌잖아요. 이렇게 네.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하느님 패턴이잖아요. 하느님 패턴이 한 번은 들어준다 해서 내가 하느님 패턴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데드가 났고 맨 처음에 뭐다고요? 처음에는 240선을 하느님 패턴의 기준이 뭐예요? 240선을 먼저 이탈할 때가 기준. 그리고 빠지고 나서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이 480선 지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한 번은 들어준다 해서 제가 하느님 패턴 했죠. 그리고 나서 데드만 났죠.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여기서 아는 거죠. 아, 이 주식은 빠졌을 때 이제 타이밍은 네.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아차, 자동차가 좋을 겁니다 말하는 이유가 여기서.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서는 비중 축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양을 만든지 그 저점을 지킨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좋을 겁니다라고 했던 금요일 그리고 우리 주말 쉬고 월요일이 됐는데 뉴스가 동반되면서 오르길래 저는 정말 뭔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께 좀 이제 규모가 좀 작지만 그래도 쉽게 이제 좀 요즘 같은 시장에서 매매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수익률 한번 체크 들어갈게요. 주린이 공략 종목 나오는군요.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을 우리가 오늘 주목하게 되는군요.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풀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근데 이 주식은 좀 소형주지만 자산 가치도 많고요. 그러니까 유보율도 엄청납니다. 그 실적도 한 5배, 6배 정도로 예상을 할 정도로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매번 이야기했지만 쭉 빠졌잖아요. 이거 색조하지 않게 우리가 마스크 벗으면 우리 화장해야 하잖아요, 여성분들. 이게 지금 코로나는 거의 끝나고 있기 때문에 됐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차트를 봤을 때 쭉 빠지다가 올라왔다가 지금 지지하고 이것도 보시면 여기가 빠졌을 때 이게 왜 빠진지를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알려줄 때는 골드는 어쩐다고요? 골든 크로스는 되돌아온다고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캔들도 마찬가지. 아까 양봉 나오면 음봉 자체가 안 깨지면서 그거를 확인 작업을 하는 것처럼 이동평균선이든 내가 캔들이 돌파하든 골드가 나든 왜 돌아오냐면 이게 자체가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캔들이 돌파될 때는 캔들 자체가 돌파된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동평균선이 돌파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돌파하면 거기를 확인하러 옵니다. 네가 진짜야 아니야. 너 진짜니 아닌지를 확인하러 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양봉 나오죠. 거기가 매수 급소. 그러니까 올라온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걸 왜 가져왔어요?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음봉 떨이다 양봉 나왔죠. 오늘 시장도 안 좋은데 기업 자체도 실적도 계속 개선된다고 좋고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우리도 하장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 구간에서 이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져왔거든요. 매수가는 여러분들 지금 25,150원인데 25,000원 이하에 샀으면 좋겠고요. 목표치는 29,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은 작게 23,000원. 여러분들 봐봐요. 또 하나 알려줄게. 내가 손절을 작게 하는 이유는 가끔 보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 있는데 저도 손절을 길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실전 매매는 내가 엔터 치고 나서 어떻게 비중을 여러분 1,0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손절이 한 20% 30%예요. 그러면 어떻게 1,000만 원 칩니까? 그 대신 작게 손절을 하고 내가 그 주식이 안 깨진 게 어떻게 알아요?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죠. 그러면 손절은 어떻게 잡으냐면 2만 원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 대신 여기서 있는데 2만 원이면 손절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르고 다시 내려올 때 양봉 나올 때 엔터치라는 게 저점 매수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을 생각 안 하고 실전 매매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편하게 한다면 그냥 손절매 그냥 이러고 잡아라고 이야기하겠는데 여러분들 돈은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르고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녹화 방송 보셔보세요. 저는 대부분 여러분들 손절 후 다시 저점 매수하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손절매인데 작게 잡고 나서 다시 내려올 때 양봉 나올 때 엔터 치면 세이브 되잖아요. 시장도 안 좋은데. 그것까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오늘의 종목으로 봤고요. 참고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풍원정밀은 한 주 사이에 15% 넘는 수익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30초 오늘 밤 무료 방송 있다고요? 네.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구간 FOMC에서 이런 뉴스 저런 뉴스 나오면서 비스텍 관련주로 하면서 여러분들 금리 인상한 거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지 지금이 반등 구간인지 아니면 턴 해갖고 가는 장인지 근데 그게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10시에 이야기해 줄 테니까 공방에 오셔서 묻고 싶은 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려줄 테니까 많이 놀러 오셔서 구경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도 기법도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도 꼭 해주십시오. 밤 10시입니다. 자, MTNW 박혜석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고요. 저희 빨간맛 2부 함께 인사드릴게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